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도 다우 산업을 제외하고서는 보합권 S&P 500은 0%장 초반에 급락을 조금 만회해주다가 결국 횡보의 장세로 끝난 그나마 다행인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나스닥 선물은 좋지 않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공포지수는 40, 여전히 공포의 구간. 공포지수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너무나도 긴 탐욕의 구간을 지나고 급락, 그리고 다시 공포의 기간도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 탐욕의 구간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고점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현재 이미 공포의 구간에서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근이 갱신이 된다고 하면 원칙대로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공포의 구간에서 회복해준 지점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구간, 이 공포의 구간에서 줍줍한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롱의 보조지표 다우지수는 볼린저 밴드를 뚫어냈네요. 상당히 강한 모습, 그리고 언덧 완벽하게 스토캐스틱 과매수의 구간에 들어섰고요. S&P와 나스닥은 일목균형표 위로 올라와 주려고 하는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S&P나 나스닥 종합이나 최고점 대비 불과 1.4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실상의 완벽한 회복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3배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횡보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가 녹아버리는 현상으로 아직도 극도의 탐욕의 구간에 매수한 자들은 본전이 오려면 상당히 더 많이 주식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현재 이런 구간에서 물론 보조 지표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시저가 매수를 참고 있는 이유는 전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센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저항을 돌파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예측하고 현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완벽한 예측 매매이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르면은 우리 공포의 구간에서 줍줍한 물량들을 상승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반 금주에는 별다른 지표나 일정이 없는데 고용지수 발표가 금주의 가장 큰 빅 이벤트입니다. 연속 실업 청구 건수는 이전 대비 높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시 이전 대비 높음, 이전 대비 높게 나오면은 증시는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풀이장의 하락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늘 밤 9시 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어닝 발표. 어제는 비욘드 미트가 또 역시나 제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죠. 비욘드 미트는 실적이 나가리가 됐는지 어쨌는지 뭐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상당히 급락하고 있는 모습. 오늘의 어닝 발표는 로블록스 그리고 장후에 유니티가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실적 상황에 따라서 유니티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라선 디지털 홀딩스 마라의 실적 발표가 장후에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포지수 매법 참고하시고요. 푸드크롭션 0.80, 증시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0.80이라는 것은 괜찮은 신호. US100 나스닥 지수차트 일봉입니다. 선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보라색 하락의 채널, 이전 최고점을 연결한 상단, 최저점을 연결한 하단. 이틀 전에 보라색 채널 상단을 맞고 떨어지고 있죠. 돌파를 해줘야 어쨌든 간에 더 내리더라도 뭐 이쯤 돼서 돌파를 해줘야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맞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상태다. 반대로 만약에 주식이 뭐 내려서 여기 하단을 터치한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는 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밤에 왠지 21선을 터치할 것 같습니다. 좀 저항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항을 받지 않고 그냥 더 오른다고 하면 상승 추세선을 터치하러 갈 것 같습니다. 예의주시해야겠죠. WTI 어제 검정색 선을 이탈해줘서 좀 제가 바라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마감쯤에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 다시 한번 이 검정색 라인은 굉장한 저항이자 지지로 작용해주는 모습.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보면서 매크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그래도 일목균형표 위에 있다. 엔비디아 주주들이 상당히 부럽네요. TQQQ 파란색 그어드렸죠. 조정을 참지 못하거나 빚으로 하고 있거나 1% 하락에도 손이 막 벌벌 떨리는 사람들 많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3배 레버리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해버렸다 라고 하신다면 그어드렸죠. 파란색 저항이자 지지라인, 여기를 이탈하면 매도를 하세요. 추가적인 하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시저는 벌벌 떨지 않아요. 너무 피곤해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파란색 선은 좀 지켜줘야 된다. 속슬 5일선 위에는 있지만 21선이 내려오고 있다. 21선이 여전히 이렇게 반등을 해줬음에도 상방으로 돌리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고요. 오늘 밤에라도 당장 상승이 나와줘야 21선이 약간 미세하게 상승으로 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자리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매수를 참으시고 보유 물량만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스 S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불즈 여전히 못 나온 모습. 테슬라는 아주 더럽게 못 나온 모습.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에서 테슬라 좀 그만 사라고 제가 했잖아요. 제발 테슬라 좀 그만 사세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내리잖아요. 거지 같은 종목이네요. 초장기 삼각수렴의 중앙선인 검정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이탈해주는 것은 또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쇼세 보조지표 일단 속스 S나 SQQ나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는 것은 괜찮은 신호.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숏의 반등 신호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늘 밤에 숏이 오른다고 하면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처럼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그래도 속스 S와 SQQQ를 키움전사가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조금 한시름 놓고는 있으나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 순매수 동향이다. 비트U와 비트X 상당히 위험한 모습. 키움전사가 한 박자 빠르게 서고 있네요. YINN도 찔끔 올랐는데 바로 2위에 올라주는 모습. YINN은 조금 매수를 오늘 밤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55고요. 코닐의 차트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23년의 최고점이죠. 37.48불 지지라인입니다. 이탈하게 되면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21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 비트코인과 비슷하죠. 계속적으로 21선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은 분할 매수는 여전히 가능한 구간이나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 올인을 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멘탈이 나갈 수가 있는 자리다. 일단 전저점 40불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요. 무너질 때 37불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르선 디지털 홀딩스 마라 현재 코인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는 모습. 어제도 뭐 그다지 급락했다가 바로 회복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매수의 기회를 잘 안 주네요. 비트코인 도면스 살짝 내려와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일봉 어제 또 상당히 좋지 않은 캔들이 발생하면서 다시 하락 채널로 보라색 하락 채널로 들어와주는 모습. 조금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긴 하는 건가? 모든 유튜버들이 떠들었던 1억부터 비트코인은 시작이다. 1억이 되기 전에 모든 물량을 다 모아야 한다. 1억이 넘었더라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던 유튜버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걸까요? 현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면은 악플이 달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버들은 항상 말이 바뀌어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선별을 하셔야 돼요. 이 유튜버들을 선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별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본인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유튜브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낙석은 우상향.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모든 것은 차트에 녹아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현재 적산병이죠. 3번 연속 음봉이 꽂히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검정색 지지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어쩌면 신저점으로 갈 수도 있는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라색 하단을 터치하게 되면 또 오를 수가 있는 차트지만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의 패턴. 어쨌든 간에 이 추세의 채널을 벗어나야 됩니다. 한번 벗어났죠? 여기서 벗어났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 이더리움은 추세 하락의 채널을 터치하자마자 내려오는 모습. 지지라인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더리움도 좀 질리네요. 질리는 맛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추세 라인은 깬다. 추매는 보라색 추세 하단 채널에 터치할 때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 시저죠. 이게 무슨 말이죠? 312명 들어와 주고 계시고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증시가 요동치고 좋지 않은 기간을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수의 상승분보다 TQQ의 상승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매를 이어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가입 상담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쇠에서 나온 녹이 새를 상하게 하듯 나의 교만이 나를 망친다. 이 주식을 하면서 항상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본인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좌를 캡처하는 순간 바로 고점이고요.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혼절에서 손절하는 순간 반등이 옵니다. 항상 가장 정확한 인간 지표는 본인이다. 반대로 너무 기분이 좋을 땐 일부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너무 기분이 너무 우울할 때 그때 일부 매수를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증시가 반등이 올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마시고요. 자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전 오늘 고용지표 한번 기다려보면서 오늘도 힘은 조금 빠지는데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